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아, 그럼. 내가 오늘 어.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줄 거야. 좋아, 좋아. 준비됐어? 당연하지. 2020년 11월 26일 평화롭던 무역이외네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네, 무역위원회 이정도입니다.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시죠? 중국 놈들 때문에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니, 무슨 상황이야, 이게? 누가 중국 때문에 망한다고?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한국화학섬유협회 협회장이었어. 협회장? 협회장?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했대? 손 봐.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 옷? 이 옷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그 옷을 만드는 데 쓰인 섬유지. 섬유. 무슨 섬유를 말하는 건데? 내가 설명해줄게. 그 옷에 들어간 섬유는 우리가 FDY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폴리에스테로 장섬유 완전 연신사야. FDY는 의료와 가구, 산업용 고강력사, 심지어 수술용 봉합사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FDI를 만드는 회사들은 모두 한국화학섬유협회 소속이야. 근데 그러면은 그 화학섬유협회랑 중국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협회장님, 지금 FDI 판매가 심각한 적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고는 쌓여만 가는데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FDI 생산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몇 년간 지나치게 저렴하게 수입된 중국산 물품들 때문입니다. 국내 수요자들도 값싼 물건을 선호하다 보니 점점 중국산으로 다들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곧 국내에서 저희 제품을 팔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면은 중국 섬유 회사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FDY를 팔고 있다는 거네. Exactly. 근데 이게 너무 싸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바로 덤핑인 거지. 아니, 싼 게 왜 문제가 돼? 덤핑이 뭔데? 덤핑이란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국내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걸 말해. 아, 덤핑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 아니,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너 처음에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기억해? 전화? 무역위원회. 맞아. 무역위원회에서 무역 구제를 통해 국내 기업자들을 도와주고 있어. 그런 문제라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라는 제도를 신청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무역구제요? 네, 무역위원회에는 무역구제라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혹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나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중앙에 신청하면 대리인 선임 비용을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협회가 무역구제 지원센터이기도 하니 협회 측에서 진행을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구제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제도야. 총 4개로 이루어진 무역 구제 제도 중에 덤핑 방지 관세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어. 엄청 좋은 제도네, 그거. 그러면 이제 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이 한번 알아볼까? 네, 안녕하세요. 덤핑조사과 조사관 이정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섬유협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소속 구원태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네, 그 중국산 FDY 덤핑에 관하여 무역구제 신청 절차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러한 사항은 저희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덤핑조사과 조사관 이정도입니다. 보내주신 신청 서류들은 잘 받았습니다. 우선 협회에서 제공해주신 자료에 국내 생산자 명단 중 찬성 의사를 표시한 기업들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덤핑 사실이 존재하는지, 국내 산업이 어떤 피해가 있고 그 피해가 덤핑 수익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조사를 개시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머리 아파. 아니, 확인해야 될 게 되게 많네? 맞아. 근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 뭔데? 이거 2개 봐봐. 뭐가 달라 보여? 느낌도 똑같고 다른 게 없는데? 그치, 똑같지? 이것도 한번 읽어봐봐. 이것도 뭐지? 신청된 FDY 품목에 있어 조사 대상 물품과 국내 생산품은 모두 국내 산업이 제시한 동규격 기준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인장 강도와 인장 신도 또한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쉽게 말해서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한 무역위원회는 2021년 1월 27일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해. 와, 잘 됐네. 근데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들 다시 도와줄 수 있는 거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지금부터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 연신사의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도 조사관이 본 조사와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도 조사관입니다. 우선 피신청인 측이 리사이클드 FDY와 안티모니엄 프리 FDY의 부가제에 대한 발언 요지를 제출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진술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에 관한 양측 입장의 진술과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피신청인 측 먼저 부가제 요청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피신청인 대리인 회계사 황한길입니다. 먼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안티모니엄 프리 FDI 원사에 대한 부가 제외를 요청합니다. 국내 생산자 측에서는 구체적인 자료 없이 안티모니엄 프리 FDI 생산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제소자 측에서 안티모니엄 프리 원사를 생산한 기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청인 측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원합섬 대표 신진욱입니다. 네, 발언하기 앞서 먼저 안티모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티모늄은 TPA와 MEG의 중합 과정에서 아주 극소량 첨가되는 보조제입니다. FDY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첨가물 중에 딱 한 가지 물질의 투입 여부만으로 부가제를 인정하면 첨가제의 투입량이나 아니면 그 종류를 조절함으로써 덤핑 방지 완세 부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신청인 측에서 요청하신 안티모늄 프리 FDY의 2020년 생산 및 판매 실적, 거래 내역 증빙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네,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피신청인 측의 주장과 달리 저희는 국내에서 실제로 안티모늄 프리 FDY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리사이클드 FDI에 대해서도 발언하겠습니다. 그 제소자가 정의한 조사 대상은 TPA와 MEG를 중합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장섬유입니다. 그런데 리사이클드 FDI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한 페트플레이크를 원자재로 합니다. 원재료도 생산 공정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동종물품입니까? 네, 위원장님, 저희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 연신사라는 그 이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재료가 폴리에스터이고 길이가 길고 실을 미리 한번 당겨서 늘려놓는 과정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해당 물품의 특징인데 리사이클드 FDI도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 페트플레이크를 사용할 뿐이지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생산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크를 녹이는 칩 방사 방식을 사용하는데 FDI도 칩 방사 방식과 직접 방사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FDI의 생산 방식이 하나일 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부가제 요청에 대한 판결은 마지막 의결에 함께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하여 신청인 측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청인 측 대리인 구원태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FDY의 무분별한 덤핑은 국내 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산업피해 조사 기간 중 덤핑 물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6.8% 증가했고 덤핑이 가장 심했던 2019년은 2017년 대비 3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동안 중국산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총 14.2%가 증가하여 FDY의 가격 결정권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해서 재판매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과 피 흘리는 가격 경쟁도 해봤지만 결국 저가 판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현재 우리 기업들은 몇 년간 심각한 적자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머지않아 FDY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부디 선미업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생태계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신청인 측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입자 대표 유상윤입니다. 저는 국내 화섬 시장이 공정한 경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선유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나 국내 생산자들은 폴리에스테르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인식하고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을 등한시해왔습니다. 회사가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문제를 관세라는 카드로 해결하려는 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 생산자들은 중압로를 한 기씩만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세미던류의 일반사 생산에 사용 중이기 때문에 차별사 생산으로 이를 돌릴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칩방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종류의 차별사를 생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적기에 정량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중국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수입자들은 당연히 더 신뢰할 수 있는 더 좋은 가격과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도 그냥 장사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측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TK 케미칼 대표 박원우입니다. 먼저 저쪽에서 사양산업이라고 표현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한국 FDY 생산사가 6개가 아니라 원래 7개였습니다. 근데 중국 덤핑이 제일 심했던 2018년, 19년 결국 코오롱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오롱의 차별화 사업 부문을 인수한 게 바로 저희입니다. 만약 사양산업이라고 저희가 여겼다면 그 많은 설비나 인력들을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저희가 인수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차별화 원사 생산을 우리 한국 메이커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한국 업체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게 중국보다 작은 설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설비가 차별화에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따지면 100종이 넘어가요. 그러니 앞서 하신 얘기는 사실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끼리 의견 종합하여 최종 의견을 내리겠습니다. 네, 판결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안티모니엄 프리 FDY의 2020년 생산 및 판매 실적, 거래 내역 증빙을 제출받아 국내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티모니엄 프리 FDY와 일반 FDY는 생산 과정이 동일하고 극소량의 보조적 첨가제의 투입 여부에 따라 부가제의가 허용될 경우 반덤핑 조치가 회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안티모니엄 프리 FDY를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네, 다음으로 리사이클드 FDY 부가제 요청 판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리사이클드 FDY가 일반 FDY와 원재료, 생산 방식 및 물리적 특성, 용도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통관 시 식별 또한 어려워 부가제 자체가 관세 행정상 곤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리사이클드 FDY를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최종 의견 내리겠습니다. 국내 산업이 조사 대상국의 대규모 덤핑 물품 공급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시장 영향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 공급자별로 3.95에서 10.91%의 덤핑 방지 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무역위원회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 국산 FDI를 못 쓸 수도 있었겠네. 그렇지. 무역위원회가 없었으면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지?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다시 잘 지내시는 거지? 인터뷰 한번 보고 올까? 그때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진짜 잠도 잘 못 잤어요. 근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제도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적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두 팔 두 다리 쫙 뻗고 자고 있죠. 이렇듯 무역위원회 덕분에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불공정한 상태로부터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
또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한 무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서도 혹시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언제든 무역위원회 구제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야? 애들 다 갔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이씨. 뭐야? 카메라도 안 껐네.